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기업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2월 9일 오늘자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업종은 소비재입니다. 시가총액은 135 빌리언 달러고요. 현재 주가는 748불이 되겠습니다. 최저와 최고가 52주 최저와 최고가를 보면 176.99불에서 968.99불로서 굉장히 밴드가 넓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라 52주 최저가랑 최고가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공매도 비율은 무려 17.52%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계적 이익 베이스가 낮고 테슬라를 바라보는 투심 자체가 투기와 투자 극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 비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가 변화를 보면 월 기준으로 52%, 반기 기준으로 무려 213.92%, 연간 기준으로 143%, 연초 YTD 대비해서 보면 78.82%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고요. 최초에 앨런 머스크가 창립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2003년도 마크 타페닌과 마틴 에버하드가 창업을 했고요. 2004년도 때 페이팔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테슬라 모터스에 투자를 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현재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앨런 머스크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보다 더 공격적인 그런 IR이라든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테슬라가 곧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테슬라의 모델은 SEXY, 그러니까 섹시라고 해서 대표적인 모델이 섹시입니다. 고급 세단이 S 브랜드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SUV가 X 브랜드입니다. S와 X가 고급축에 속하고 모델 3와 Y가 보급형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모델 SEXY 섹시거든요. 근데 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 포드사에서 이 모델 관련한 상표권이 있을 겁니다. 모델 E가. 그래서 테슬라가 울며 겨자 먹기로 E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3로 모델 3를 출시를 하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뿐만 아니라 슈퍼차저라고 합니다. 전기 충전소죠. 전기 충전 장치인데 이 보급 확대를 통해서 향후 늘어나는 전기차들의 그런 연료 주입 그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앞으로의 테슬라의 추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 플로우를 볼게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미디어에 계속적으로 나타났었죠. 이런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19년도 양호한 출하량 실적이 있었습니다. 37만 대 이상의 그런 출하량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상하이 제조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약 15만 대 이상의 중국 시장에 추가 출하량 증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짐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됐고요. 유럽 전기차 시장도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를 넘어서 전기차 시대의 초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럽 환경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탄소 규제가 점점 지속됨에 따라서 아마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를 잠시 볼게요. 국가별 전기차 판매 예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의 전체 내연기관 합친 그 시장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침투율이 2.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비율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전사에게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도 220만 대 수준에서 2025년도에 860만 대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37만 대 가량을 팔면서 현재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주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2022년도에 들어선다면 과연 테슬라가 현재 듣고 있는 고평가라는 그런 꼬리표를 계속 달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선두주자가 테슬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북미 시장만 떼놓고 보더라도 19년도에 전체 내연기관 합친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1.8%의 침투율밖에 되지가 않고요. 판매량은 약 38만 대 수준입니다. 이게 25년도에 들어서면 거의 14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넓죠. 19년도에 111만 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도 침투율이 4.4%밖에 되지가 않아요. 22년도 가면은 무려 12.3%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400만 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을 볼까요? 유럽 시장도 19년도에 56만 대 수준을 팔았는데요. 2025년도까지 290만 대를 팔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침투율 역시 얼마 되지가 않아요. 3.1%밖에 되지가 않고요. 2025년도에 가면 약 15.2%로 침투율로 보면은 유럽 시장이 굉장히 침투율이 높죠. 그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기차의 전체적인 침투율은 현재 2.4%밖에 되지가 않는다. 25년도 들으면 10% 조금 안 된 8% 수준으로 침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대수로 따지면은 현재 대비 거의 600만 대 이상의 그런 판매 예상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료 숫자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저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방향은 전기차 시대가 언젠가 도래할 거라고 지금 도래했고 초입 부분이고 앞으로는 가속화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농담조로 한 문장을 남겼어요. 텍사스에 기가팩토리를 설치할까요? 그래서 네티즌 간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설문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해프닝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프리몬트 한 곳에서 지금 테슬라가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레포트를 보신 거와 같이 그렇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면 텍사스에 큰 기가팩토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가 아닌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매출 구성을 볼 건데 오늘은 매출 구성이 메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재무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순이익과 영업이익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무 분석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추이만 먼저 보고 매출 구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출 구성에서 재무 중에 특별하게 이 포인트는 테슬라 투자를 할 때 봐야 된다는 것만 간략하게 찝어드릴게요. 일단 매출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24.6 빌리언 달러의 매출고를 올렸고요. 매출 성장세를 보면은 12년도, 13년도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14년도 기점으로 두 자릿수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회사의 가이던스에 따르면 2020년도에 약 50만 대를 팔 거라고
50만 대 이상의 판매를 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액 24.6빌리언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50만 대로 늘어난다면 최소 30빌리언 이상은 판매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볼게요. 보나마나 마이너스 흐름이죠. 근데 18년도 기점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양전환했습니다. 19년도에도 18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는 모델 3가 18년도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전환 주기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금이 들어옴에 따라서 현금 전환 주기도 점차적으로 짧아지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산을 하고 출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고 회전 기간이 점차 줄어들었고요. 이 재고 회전 기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런 현금 전환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죠. 듀폰 분석도 할 게 없습니다. ROE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ROE가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자체도 자본 자체가 마이너스고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한 지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을 보고 그 현금 흐름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위에서 현금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프리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이니까 이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현금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년도에는 좀 여유롭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현금이 약 6.2빌리언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과거처럼 현금 창출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도 두둑하기 때문에 크게 현금 여력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밑으로 돌아가서 EPS, FCFS, DPS 모두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8년도 기점까지. 배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가 않고, 현재는 지금 사업을 키우고 현금 여력을 높이는데 그렇게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사주 매입률도 없고요. 오히려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도 무의미하고요.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보고 앞부분에 매출 구성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요. 신규 진입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쳐줘야 500불 정도라고 저는 제 가치 밸류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주주지만은 지금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요. 이 팀랭크에 따른 애널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볼게요.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는 487.98불이고요. 28명의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 4명이 바이 의견을, 그리고 10명이 홀드 의견을, 그리고 14명이 무려 셀을.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아무래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목표 밴드를 보더라도 비어 케이스 최악의 경우에 44.52불이고요. 이건 좀 너무했네요. 너무 낮네. 그리고 불 케이스를 보면은 808불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해당 지금 이 해당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있고, 투기냐 투자, 그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갈림길은 그 해당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한다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홀드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재무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를 바라볼 때 어떤 거를 바라봐야 되냐? 결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 결산 보고서의 실적인데 테슬라는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이 수요는 충분합니다. 전기차 수요는. 이것을 많이 얼만큼 찍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고 타겟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초에 그 테슬라가 모델 S와 X를 생산했을 때는 어떤 브랜드 구축의 의미가 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고급 브랜드는. 근데 모델 3가 양산 체제로 들어감에 따라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요. 거기에 따라서 18년도 4분기, 19년도 1, 2, 3, 4분기 이 생산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나 모델 3 부분에서. 거기에 출하량을 보면요. 딜리버리 보면은 무려 19년도 4분기에는 11만 대 수준이 넘어섰어요. 판매가. 그러니까 연간 TTN 기준으로 본다면 약 44만 대?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팔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에는 50만 대 이상의 그런 판매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 개요에서 말씀드렸죠. 슈퍼차저. 이 전기 충전 기기와 전기 충전소의 이런 확장세도 보셔야 됩니다. QQ 기준으로 그리고 YOY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슈퍼차저 커넥터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전기차가 출하되고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슈퍼차저에 대한 니즈 그리고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대한 니즈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올라감에 따라 미래의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실 때 이 출하량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출하량이 왜 중요한데 라고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아까 2019년도, 18년도에 영업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이것은 파란색 막대기는 영업현금 흐름이고요. 빨간색 막대기는 프리캐시플로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자동차 출하량이에요. 전기차.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도 EQ 때 테슬라 모델 3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공정 개선을 통해서 한 주당 5,000대 가량의 그런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됐고요. 한 달 기준 4주로 따지면 2만 대죠. 5주로 따지면은 25,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약 25만 대 수준의 그런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되면서 이 시점에 퀀텀 점프를 하게 돼요. 영업 현금 흐름과 프리캐시 플로우가 양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 19년도 1Q 때 꼬꾸라지긴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출하량에 따라서 영업 현금 흐름과 프리캐시 플로우는 양전환하면서 양화의 현금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출하량에 왜 집중하라냐, 이 지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하량과 이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의 흐름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차를 팔아야지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1분기에 출하량 지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테슬라가 중국 시장의 확대에 목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 레포트에 보셨다시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19년도 기준으로 약 110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 10%만 먹어도 11만 대죠. 11만 대고요. 20%만 먹어도 22만 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출하량 증가 추이 그리고 글로벌적인 테슬라의
출하량 추이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볼 지표는 이건데요. 마지막으로 볼 지표입니다. 테슬라의 공장이거든요. 미국 내 프리몬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모델 3, 모델 Y 보급형이 약 40만 대 수준인데 테슬라는 이 캐파를 2020년도까지 해서 50만 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해 쪽에서는 지금 준공이 돼서 모델 3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지금 현재 계획이 15만 대 수준이고요. 21년도에는 모델 Y 보급형 SUV죠. SUV 보급형을 2021년도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북미 쪽에서는 2020년도 올해 상반기 때 그렇게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모델 Y가 출시를 하게 되면 모델 3가 출시됐던 것처럼 아마도 이 증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셈이라든지 로드스터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같은 라인업도 지금 개발 양산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에 위치해 있고요. 베를린 쪽에 그리고 공장 부지를 보면서 기가 팩토리라든지 연구소 건설에 대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뒷부분에 매출 그리고 뭐 순이익 이런 재무 분석보다 테슬라를 바라볼 때는 이 지표죠. 이 한 장의 지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출하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의 문제겠죠. 지금은 테슬라가 하드웨어적으로 전기차를 제조를 하고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라든지 슈퍼차저 커넥터에 대한 보급 확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이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면은 소프트웨어 매출 향상을 위해서 넥스트 스텝을 밟을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2020년도에 테슬라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긴 시간 동안 해당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